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 북부 특자도와 관련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추경 예산 통과 여부보다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연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결위원들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경기 북부 특자도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의 분리보다 규제 개선을 통한 북부 발전을 강조했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도 불가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죠?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 북부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도 짚었습니다. 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사업이 지난 수년간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한 10억여 원의 공론화라든지 공감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23년부터 좀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진전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조장석 단장은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경기 북부 발전 공감대 형성 예산이었음을 강조하고 새 정부의 경기 북부 균형 성장이라는 부분에 대해 같은 입장이라는 뜻을 밝히며 부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경기 북부 그다음에 미군 공유지라든지 접경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장기적인 부분에서 일단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부분을 좀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좀 세부적인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경기 북부 특자도 추진 여부를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사의 그 불통과 무능으로 인해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도민께 진정한 사과를 하시고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45억이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정도 때때로는 빠르게 하고 사업 접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2회 추경안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안 예산을 기존 17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포천시가 경기 국방벤처센터 유치단을 발족했습니다. 경기 국방벤처센터는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경기 북부 방위산업 육성 계획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포천시 유치추진단은 백영현 포천시장과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을 공동 추진단장으로 협력 자문기관들이 기업과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경기도 국방벤처센터 유치를 통해 포천시가 신성장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경기 국방벤처센터 공모 신청은 이달 30일까지며 오늘 10월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9.19 평양 공동설언 7주년 기념행사가 19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통일부 그리고 민주정부 한반도 평화개선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기념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행사에 참석한 김 지사는 새 정부의 성공에 경기도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남북 평화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경기 북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기 북부 대개발과 대개조를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규제 혁파라든지 투자라든지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하는 측면에서도 함께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대화와 평화에 가는 길에도 좋은 디딤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재수 동두천시 의원이 동두천시의 자매도시를 배경으로 한 테마의 거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산동 특유의 이국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세계적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관광 콘텐츠로 구성하자는 주장인데요.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재필 기자가 김재수 시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매 도시,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의 산문엽시라든지 베트남의 빈농이라든지 그다음에 린빈시, 일본의 시마다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동안에 자매 우호 협약을 맺고 결혼으로 이제 여지껏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동두천 시민들도 행사를 갖다 보산동에서 그동안 많이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동두천 시에 관광 거리를 만드는 그 중에서도 동두천을 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테마를 갖다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다면 외부의 관광객들도 좀 더 저희 동두천을 찾아주십사. 그렇다면 그 관광객들이 동두천에 와서 좀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보산동이라는 것 자체가 미군이 오랜 동안 주둔해 있었던 어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교차되는, 그리고 또 중심지가 되었었던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는 이게 겉으로 드러내서 저희가 당당하게, 그리고 이제 이 보산동이라는 국제우호도시 관광 특구의 특징을 살리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동두천의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두천 특유의 개성이라는 자체가 바로 그 동두천을 살릴 수 있는 그 변화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협의체 구성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콘텐츠 확보가 아무리 저희가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다 더 나은, 교류하고 있는 우호도시하고 협력을 좀 먼저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간 설정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공간 설정이 저희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산동 관광특권의 공간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상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시민들의 참여도 필요로 하겠고요. 첫 번째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동두천 위상과 브랜드의 가치입니다. 이 테마거리는 동두천이 국제교류를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정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의 관광과 상권의 동반 성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청년 창업가 예술인들의 공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뒤따르는 공예, 그다음에 이제 마켓 등 다양한 관련 콘텐츠들과 연계한다면 아마 보산동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문화와 경제가 공존하는 거리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집행부에서는 이제 국제 우호도시라든지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 또 저희한테 5분 발언 이후로 공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긴급하게,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이렇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어렵지만 앞으로의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밟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동두천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는 이 보산동의 테마파크 거리는 동두천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집행부도 아마 긍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는 아마 좀 미래를 위해서는 밝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 주간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법무부의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단 외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두순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아동 성범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범죄자는 엄정하게 관리해 우리 아이들과 가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법무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조두순의 외출 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 행위에 대해 즉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1일 그를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포천과 가평이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대상 지역에 포함됐는데요. 김용태 국회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한탄강 가든 페스타와 자라섬 꽃 페스타 등 가평과 포천에는 많은 볼거리가 있다며 기분 좋은 가을날 포천과 가평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할인 쿠폰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지혜 국회의원이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는 반환 미군 공여지인 옛 캠프 라과디아 부지에 조성됐는데요. 박 의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감내해왔던 희생의 역사가 서린 곳에 통일 관련 시설이 들어서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와 화해야말로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 발전의 초석이라며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하나하나가 조금 더 빠르게 시민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도는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 발전 가속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올해 사업 예산 대비 48.1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22억 원 늘었는데요. 해당 사업 예산은 교통인프라 확충과 관광, 문화자원 개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DMZ 평화관광 활성화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교육발전특구 거점센터 대표 명칭 선정을 위해 19일까지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동부와 서부권 거점 돌봄센터와 디지털 역량 강화센터 등 교육센터 4곳을 아우르는 대표 명칭이 될 예정인데요. 후보로는 아이 배움숲과 드림온센터, 드림아이센터와 꿈자람센터, 미래온센터 등 5개가 제시됐습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천군이 다음 달 19일까지 지역화폐를 결제금액의 10%를 적립해준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군민 생활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연천사랑상품권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10만 원을 사용하면 만 원을 소비지원금으로 돌려받게 되는데요.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지원금은 개인이 충전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지원액 사용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립금의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포천시가 오는 26일부터 한탄강 가든나이트 투어를 시범 운영합니다. 한탄강 가든나이트 투어는 비둘기낭 폭포와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일원에 조성되는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테마파크인 미디어 아트파크 사업의 일환인데요. 한탄강 가든페스타 야간 개장에 맞춰 출렁다리를 배경으로 초대형 외벽 영상쇼와 물안개를 활용한 오로라쇼 등이 펼쳐집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9시,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은 오후 10시까지며 프로그램은 11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동두천시가 제37회 동두천시 시민대상 수상자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시민대상은 시의 명예를 높이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시는 4개 부문에서 13명의 후보 중 4명을 최종 선정했는데요. 올해 수상자는 사회봉사 부문 윤문희 씨, 효행 선행 부문 최임순 씨, 문화예술 부문 김재만 씨, 체육진흥 부문 박용선 씨입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월 1일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